가정, 내면 아이가 활동하는 무대. 심리학자 휴즈 미실 다인은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저서에서 결혼은 2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4명이 한다라고 말했다. 성인 2사람이 내면의 아이 2사람과 산다는 것이다. 가정은 내면의 아이가 산다는 말보다는 내면의 아이가 주인이 되며 삶의 난장판을 만든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내면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다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내면의 아이가 울고 있다면 그 울음은 분노와 짜증으로 표현되어 건강한 가정생활에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 결혼 이후에 우리 속에 살고 있는 내면 아이가 미치는 영향이 강력하다. 성인이라는 껍데기 속에 결혼 전까지 숨죽이고 착한 모습으로 모범생인 척 움츠리며 존재해 왔을지 모른다. 아마도 그저 존재하기보다는 왕성하게 살아있다는 표현이 더 상황에 잘 설명한 것일지 모른다. 공적인 모습을 보일 때 매우 공손하고 인격적이 되지만 가정으로 돌아오면 자신도 모르게 내면 아이에게 지배당하게 된다. 부모가 되었을 때 내면 아이가 가정에서 분노와 짜증으로 거침없이 표현된다. 만약에 내 안에 울고 있는 내면 아이가 부부 생활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내 안에 있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자녀의 양육한다고 생각해보자. 몸이 이미 장성한 사람이 되었고 경제와 권력도 갖고 있고 체면과 채통을 유지하는 직위도 갖고 있다. 자기만의 진리인 고정관념과 가치관의 신념도 갖고 있다. 그런데 상처 입은 아이가 가정에서 울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아라. 당신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가정이라는 곳은 내면 아이가 주인 행세하는 곳이다. 내면 아이가 건강할 때 행복이 창조된다. 그러나 내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면 분노와 짜증 덩어리가 되는 곳이 가정이다. 이 책의 원 제목은 집구석에 귀신이 붙어 있느냐? 왜 그렇게 가정에 화를 많이 내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주 인격적인 사람도 집에만 들어가면 화를 달고 살기 때문이다. 집에서 화가 많이 나는 이유는 집에 어느 구석에 귀신이 있어서 화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울고 있는 내면 아이가 있어서다. 내면 아이가 없는 채로 살라는 것이 아니다. 내면 아이가 없어지지 않는다. 개인의 내면 아이를 건강하게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면 자녀 양육이 올바르게 될 수 있다. 내면 아이가 아이를 양육하고 생각해보자. 애가 애를 키운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같은가. 내면 아이는 장성한 성인이라는 껍데기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 아이가 건강하게 활동하느냐 아니면 슬프고 고통스럽게 울고 있느냐 문제이다. 내면 아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행복한 부부의 삶, 건강한 자의 양육의 토대가 되며 인격에 성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 가정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내면 아이를 보라.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신의 내면 아이를 찾아내라.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말고 부모가 먼저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라. 자녀들이 나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말고 내면 아이를 성숙시켜라. 부모가 변하면 자녀의 얼굴도 영원한 웃음꽃이 피게 될 것이며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당신이 진정한 행복의 삶을 원한다면 배우자를 옆집 사람 대하듯 하라. 부부 심리학의 강의를 할 때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정말 행복을 원하신다면 남편을 옆집 아저씨처럼 대하듯 하세요. 이 말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생각해보자. 옆집 아저씨들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할 것이고 사소한 일을 잘 배려할 것이며 대화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잘 들어줄 것이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공감해 줄 것이며 기분을 알아줄 것이다. 당신은 옆집 아저씨에게 작은 것을 도와주어도 얼굴에 미소를 지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할 것이다. 아내가 미소를 짓는 얼굴을 하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남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옆집 아저씨에게는 잘하는데 남편에게는 잘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도와주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당연한 것이라도 고마워요 라는 말을 전하자. 마음을 전하자. 그러면 행복의 나비가 당신에게 날아올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에게 다정한 옆집 아저씨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남편과 똑같은 모습일 것이다.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정말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옆집 아줌마 대하듯 하라고 강조한다. 대부분 남편들은 대인관계를 만나는 사람들 속에 아주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한다. 옆집 아줌마가 말을 하면 얼마나 경청하고 잘하는지 모른다. 고개를 끄덕거리며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진심으로 들어준다. 남편들이여 명심하자. 아내들에게도 옆집 아줌마에게 하듯이 아내의 말을 귀 기울이고 진심 어린 경청을 실천해보자. 아내는 분명히 감동할 것이다. 이웃사람처럼 대하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배우자를 성인으로 대하고 두 번째 자신도 성인으로 관계를 맺고 세 번째 인격으로 대하며 네 번째 감사와 상호의 존중에 대한 마음을 갖고 대하라는 뜻이다. 가정, 내면 아이가 활동하는 무대. 심리학자 휴즈 미실다인은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저서에서 결혼은 2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4명이 한다라고 말했다. 성인 2사람이 내면의 아이 2사람과 산다는 것이다. 가정은 내면의 아이가 산다는 말보다는 내면